반갑습니다. 김욱 경매사입니다. 1강 경매사 자격증 소개 및 공부 방법에 대한 유튜브 특강이 되겠습니다. 1과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2년 2월 14일이니까 한 달 딱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크지 않는 TV 모니터에 연결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 얼굴만 보이고 그렇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매사 자격증 시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사 자격증 1차 필기시험 김욱 경매사와 함께 유튜브 특강 및 1개월 합격 과정입니다. 경매사 자격증 시험은 6개월씩 이렇게 오래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6개월씩 미리 하면 잊어버립니다. 1개월 정도 하면은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경매사 자격증을 받는 모습, 또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하는 그런 상상을 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집니다. 김욱 경매사와 함께 경매사 자격증 시험 합격의 꿈을 이룹시다. 의미도 모르고 힘들게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즐겁게 공부해서 확실히 합격합시다. 김욱 경매사는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식품유통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농협 음성축산물 공판장에서 한우 경매사를 하고 있으며 연간 경매 금액은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그동안 20년간 경매사 1차 필기, 2차 실기 특강을 통해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질문과 소통은 아래 댓글창에 김욱 경매사 다음 카페 가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큐넷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2년도 제20회 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따라 2022년도 제20회 경매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공고가 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 일정 및 시행 지역입니다. 1차 시험 원서 접수 기간은 2022년 2월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지난주 일주일 동안이었는데 원서 접수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지역은 서울입니다. 시험 일자는 3월 12일, 합격자 발표는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1차 시험 빈자리 접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1차 시험에 원서를 접수했다가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3월 3일 날 빈자리 접수를 시작해서 4일까지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4일 날 원서를 내도 되겠네? 아닙니다. 이것은 빈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꼭 빈자리 접수를 하실 분은 3월 3일 날 첫째 날 9시 땡 하자마자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시험은 2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원서 접수고 시험은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시험 시행 부류는 2022년도 시행 부류는
청과, 수산, 축산, 화해, 약용, 양곡 6개 부류입니다. 6개 부류인데 약 한 70% 정도가 청과 응시자이고 한 20% 정도가 수산 응시자, 나머지 10%는 축산, 화해, 약용 다 합쳐서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 짝수해니까 짝수해에는 이 6개 부류 시험이 있고 내년 홀수해 2023년에는 청과 수산 응시자가 많은 두 부류만 시험이 있고 다시 2024년에는 6개 부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이나 화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이 떨어지면 또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이 자주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해서 일격필살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험 과목 및 시험 시간입니다. 1차 필기시험은 일반 응시자는 3과목입니다. 1과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2과목 부류별 상품성 평가, 3과목 농수산물 유통론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시험 입실 시간 9시고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 3과목이 한 과목당 25문제, 그러니까 75문제입니다. 그래서 80분 동안 시험이니까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 풀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이 3과목 중에서 1과목 농안법 목표 60점, 그 다음에 2과목 부류별 상품성 평가 60점,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론 3과목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한 80점 해서 평균 1차 필기시험 몇 점이 합격입니까? 60점이니까 평균 70점 정도면 넉넉하게 합격할 수가 있는데 2과목 부류별 상품성 평가는 청과나 수산은 좀 어렵습니다. 60점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축산 같은 경우, 화해 같은 경우에는 좀 쉽습니다. 그 1차 필기 시험에 응시에서 합격률은 한 50%,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일부 과목 면제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예를 들어서 청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산부류 자격증을 추가로 응시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3과목 농수산물 유통론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면제 받을 필요 없이 3과목 다 응시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3과목 농수산물 유통론이 평균을 올리는, 예를 들면 한 80점 정도 목표로 하는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과목 다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2차 시험. 2차 시험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차 시험은 필기시험이 아니고 실제 모의 경매를 하는 건데 이것은 김묵경매사 특강에 수강을 하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지금은 잊어버립시다. 자, 여기 보면은 1차 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그러니까 평균이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 뭐 예를 들면 38점이다 그러면 불합격이 되겠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은 70점 이상인데 2차 시험은 생각하지 맙시다. 자,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라고 돼 있는데 1차 필기시험이 3월 12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참 이 3월 12일 날 시험을 보면 3월 12일 날 토요일 2시에 당일날 2시에 큐넷 홈페이지에 가답안이 공개가 됩니다.
예, 맞춰 보면은 뭐 시험 당일날 합격 여부를 사실상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경매사 공부 방법, 경매사 교재 구입은 여기 보면 시대고시사 예, 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매사 응시자가 농산물 품질 관리사나 이런 시험같이 응시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1년에 한 뭐 6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이 시대고시기획 여기 한 곳밖에 출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이거 저거 공부하지 마시고 이 경매사 교재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1과목 농안법, 3과목 농수산물 유통론은 공통이고, 그러니까 1과목 농안법, 3과목 농수산물 유통론은 뭐 청과, 수산, 화해, 축산, 약용 다 똑같습니다. 다만 상품성 평가는 부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경매사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교재인데 책을 보면은 와, 책이 엄청 두껍네. 저걸 어떻게 다 공부하나. 책만 보고 겁을 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과 부류 상품성 평가를 공부하시는 분은 청과 부류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사 책을 요즘 뭐 복사 제본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책을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축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 상품사 평가를 빼버리면 청과 같은 경우에 분량이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뭐 수산 또 축산 화해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기출 문제 같은 거 또 빼면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예,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 경매사 책 한 권만 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관 자격증 교재도 구입하셔서 공부하면 더 좋습니다. 청과 부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사, 농산물 품질 관리사 이 책입니다. 책인데 경매사와 청과 부류 경매사와 농산물 품질 관리사는 실과 바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품질 관리사 책으로만 공부해도 경매사 자격증 책 안 봐도 이것만 보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내용 중복이 많이 됩니다. 경매사의 그 농안법은 농산물 품질 관리사 1과목의 관계 법령에도 이 농안법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할 때 농산물 품질 관리사의 1과목 관계 법령을 거기 농안법 기출 문제를 풀어도 좋고, 그 다음에 상품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사의 수학고 품질관리론하고 경매사의 상품성 평가하고 내용이 거의 뭐 80% 90%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론은 품질관리사에 되고 경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사는 거의 뭐 80~90% 중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산부류 같은 경우에 수산물 품질관리사, 화해부류 같은 경우에 화해장식 기능사, 축산부류 같은 경우에 식육처리 기능사. 그 상품성 평가는 부류별로 다 다르다고 했는데, 상품성 평가는 뭐냐 하면은 등급 판정입니다. 자, 1번 기목 경매사와 한 달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2. 경매사 책 중심 기출 문제 풀이 하루 3시간 정도 꾸준히 하면 되겠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믿자. 아인슈타인 박사 아시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과학자라고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도 뇌를 15%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시삼관한 고성덕 하루 17시간 공부법을 읽어보자.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고시 3개를 합격한 고성덕 변호사, 하루에 17시간씩 공부법. 그렇다고 해서 경매사 자격증을 17시간씩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디지털 화면보다 종이책 기출문제 출력해서 답을 표시하고 메모 많이 하면서 공부하자. 공부는 요즘 보면 휴대폰이다, 노트북이다, 태블릿이다, 이런 걸 보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부는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책에 이렇게 메모를 하고 표시하고, 또 기출 문제를 출력해서 답을 표시하고 메모하고, 종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합격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종이로 공부하는 것이 덜 피곤하고 종이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기억이 잘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6.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가서 공부해라. 이해하고 공부하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법령을 달달달 외운다는 것은 힘들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 의미를 김옥경매사와 함께 이해하고 공부하면 아하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 1번 경매사 자격증 시험의 핵심은 농안법입니다. 2. 법하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요즘 코로나 시간이 많아서 방송대 법학과 4학년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경매사의 농안법은 학교 동문회 해책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3단 비교로 읽어보자. 법률 목차 정도는 외워서 큰 흐름을 알고 공부하자. 용어 먼저 확실히 알고 공부하자. 농안법 2조에 보면 경매사, 민영,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도매법인, 중도매인 이런 용어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농안법 2조. 시험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고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경매사에 대한 농안법 27조에 있다. 중도매인에 관한 거 26조에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편법으로 이렇게 쉽게 공부해서 합격하자 그런 방법만 찾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 농안법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농안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 법률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자, 이게 3단 비교인데 맨 왼쪽에 법률, 또 가운데 시행령, 또 오른쪽에 시행규칙, 이게 무슨 말이냐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 헌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이고 대통령이 발의하거나 또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국민 투표로 만드는 것이 이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 요 시행령 있죠. 요거는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 시행규칙. 부령이라 하는 것은 농림부령이라 할 수 있겠죠. 요것은 총리나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하위 법령으로 이제 고시, 예고, 훈령이 있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 품질 관리법 이런 것들은 고시에 속하겠죠. 아시겠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법률에서 대한민국
그 남자는 대한민국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률이 돼 있으면 그 하위 법령에서는 그러면 육군은 뭐 18개월, 뭐 공군은 몇 개월, 뭐 이런 게 이제 하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위 법에서 뭐 대한민국 남자가 독일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해도 군 복무 한 것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런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위법은. 예를 들어서 자, 이 농안법의 3단 비교입니다. 이 맨 왼쪽에 법률, 가운데에 시행령, 맨 오른쪽 칸이 세로 칸이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에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 2, 3조까지만 읽어보고 확실히 이해를 해도 농안법 공부의 한 30%는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총칙 1조 목적, 1조 목적, 2조 정의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앙도매시장이란 이러면 이제 중앙도매시장에 대한 법률이 있으면 그러면 중앙도매시장이 어떤 곳인가? 그러면 시행규칙에 보면은 이 11개의 중앙도매시장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거래 체계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고 농안법을 공부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하자. 여기는 이제 산지를 말하는 거죠. 생산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배추를 생산한다. 출하자가. 그러면은 이 도매시장, 예를 들면 가락시장이다. 그러면 가락시장에 도매법인 뭐가 있습니까? 뭐 중앙청가, 동아청가 이런 데에 이제 출하를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 출하를 하면은 이 법인에서는 이 경매 입찰 또 정가 수의 매매를 통해서 자, 중도매인, 중도매인한테 판매를 하고 이 중도매인은 또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이제 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도메인은 지금 현재는 그 서울 강서시장의 시장 도메인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유통 단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지 않는 유통, 이 시장 도메인 제도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참가인. 매매 참가인은 뭐냐? 매매 참가인은 우리 음성축산물 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참가인도 똑같이 뭐 다른 도매시장도 그렇지만 경매에 참여해서 그 물건을 낙찰받아 구매를 하는데 이 매매 참가인은 중개를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이마트 같은 데서 뭐 한우를 구매해서 또 사과를 구매해서 자기 이마트 여러 이제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구매해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차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대형 구매처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용어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물량 집하, 가격 결정, 대금 결제, 정보 전달 이렇게 돼 있는데 도매시장 법인이라 하는 것은 뭐 가락시장을 예를 들면 중앙청과, 동아청과 이런 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개설자가 누구냐? 가락시장의 개설자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개설자가 이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 예. 이 경매에 사는 가락시장에서는 예, 그 도매시장 법인, 뭐 중앙청가의 그 사장님이 임명을 할 수도 있고 면직을 할 수도 있죠. 시장 도매인, 예, 이 시장 도매인은 개설자가 지정을 하는 거고, 이 중도매인은 뭐 중앙청가에서는 그 가락시장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매인이 민영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는 공판장장이 또 지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이 매매 참가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합니다. 신고. 예. 그럼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신고를 하겠죠. 출하자, 산지, 유통인. 출하자라는 것은 뭐 음성 공판장에서는 한우 농가를 들 수가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여러 이런 산지를 다니면서 상인이죠. 예, 산지 상인 수집해서 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분을 산지 유통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것을 알면은 공부하면 쉽고 재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락시장의 중앙청가에 지금 수박을 경매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항상 떠올리면 농안법을 공부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중앙청가가 뭡니까? 중앙청가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중앙청가 도매법인은 개설자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자, 이동식 경매 차량에서 경매사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매사는 누가 임명을 합니까? 중앙청가의 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응찰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중매인입니다. 예, 중매인. 서울시 가락시장에서 중매인은 서울시 허가를 받아서 중매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중앙청가가 아니고 뭐 음성 공판장이다, 농협 공판장이다. 그러면 이 중매인은 공판장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매차민이다. 이마트 매차민이다 하면은 이 매차민은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분은 산지 유통인이다. 자기가 이 수박을 산지에서 수집해서 출하해서 가격이 잘 나오는 거 보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은 쉽게 농안법을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검색하면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자, 정부 투자 여부에 따른 분류. 쉽게 말해서 정부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공영 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지역에 개설한 시장임. 공영도매시장은 1976년 12월 농안법이 제정된 후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화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여 도매시장을 건설 운영함. 지금 현재 국내 전국적으로 32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중앙도매시장이 11개인데 중앙도매시장 11개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32개가 있습니다. 정부 투자 여부에 따른 분류 일반 법정 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투자 또는 민간의 투자로 건설 후 개설자의 기부 체납 또는 무상 임대 계약을 하고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시지역에 개설한 시장으로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 시가 됨 한 11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민영도매시장은 농축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위해 시지역에 자기가 투자하고 개인이 부지 확보 및 건설을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아 민간이 개설 운영하는 도매시장으로서 개설자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일반 법정 도매시장과 구분됨. 민영 도매시장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뭐 3개밖에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축산 쪽에 안양의 협신식품이라는 이 민영 도매 시장이 있는데 아주 거래 금액도 많고 잘 되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의 주요 기능, 상적 유통 기능, 농축수산물의 매매 거래에 관한 기능으로서 가격 형성, 대금 결제, 금융 기능 및 위험 부담 등의 기능이 있다. 가격 형성이 뭐냐 하면은 기준 가격을 제시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음성 공판장 같은 경우에 전국에 유통되는 한우 물량이 18%인데 음성 공판장에서 한우 고급육 1kg 경매 가격이 2만원이다. 그러면은 음성 공판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매시장 또 전국에 경매를 하지 않고 등급으로 정산하는 농가도 음성 공판장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적 유통 기능, 생산물 재화의 이동에 관한 기능으로서 집화, 분산, 저장, 보관, 하역, 운송 등의 기능이 있다. 유통정보 기능, 도매시장에서는 각종 유통 및 관련 자료들이 생성 전파됨, 즉 시장 동향, 가격 정보 등의 수집 및 전달 기능을 말한다. 수급 조절 기능,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에 의한 물량 반입, 반출, 저장, 보관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가격 변동을 통하여 수요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유통정보의 수집, 전달을 통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도매시장의 제기능 발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올해에 양파값이 비싸다. 그러면 내년에 양파 재배하는 농가가 늘겠죠. 한우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년간에 한우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육투수가 엄청 늘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한우값이 또 떨어지니까 이 사육투수가 앞으로는 또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도매시장의 필요성은 이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리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소비자가 3명이 있는데 A, B, C 합시다. 그러면 A 소비자가 사과도 구매해야 되고 또 우유도 구매해야 되고 또 쇠고기도 구매해야 되고, A 정육점에 가서 고기 구매하고, B 우유 대리점에 가서 우유 구매하고, C 또 사과 파는 과일깡에 가서 사과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마트가 있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사과, 우유, 소고기를 한꺼번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유통거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도매시장 필요성입니다. 도매시장 수수료, 도매시장 사용료, 도매시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개설자가 징수한다. 징수 기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함. 다만 전자거래의 경우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못함.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메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당해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메인의 거래 금액 또는 매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1,000분의 5인데 음성 축산물 공판장 같은 경우에 2010년까지 가락시장에 있었는데 한우를 경매를 하면 100만원에 15,000원 정도 상장 수수료를 출하자로부터 징수 받았거든요. 위탁 수수료, 출하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 도매시장 도메인이 징수, 다만 중도메인이 비상장 거래 품목을 취급 허가를 받고 취급 시 징수 기능. 위탁 수수료, 출하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메인이 징수, 다만 중도메인이 비상장 거래 품목을 취급 허가를 받고 취급 시 징수 가능. 징수 기준, 이것은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양곡 부류는 1000분의 20, 첨가 부류는 1000분의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외울 때는 부피가 많고, 부피가 많고 금액이 적은 것은 위탁 수수료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해부류하고 첨가부류, 뭐 채소 같은 거 이런 것은 부피가 많지 않습니까? 1000분의 70이고 부피가 적고 금액이 비싼 것은 수수료가 낮습니다. 양곡, 뭐 쌀 같은 거, 축산, 고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20. 그 다음에 이제 1000분의 60 수산이 있고요. 화해 같은 경우에 1000분의 70, 그 다음에 약용 1000분의 50. 이것은 항상 100%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 수수료. 이것은 이제 중도매인이 중개하고 받는 수익입니다.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시장 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 기준 다음의 최고 한도 내에서 업무 규정으로 할 수 있음. 수수료의 최고 한도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며 최고 한도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 내에서 업무 규정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시장 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 수수료는 해당 부류 위탁 수수료 최고 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 내에서 업무 규정으로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어. 해당 부류의 위탁 수수료, 여기 있죠. 위탁 수수료의 시장 도매인의 그 징수 최고 한도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자, 수지식과 전자식 경매의 비교. 자, 수지식은 뭐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고 전자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인데, 자, 수지는 말로 하고 손가락, 여러 사람이 손가락 말로 하는데 지금 거의 수지식은 없죠. 전자식은 벨, 점등, 엉찰기, 모니터, 버튼. 이 수지식은 뭐 바닷가라든가 이런 컴퓨터가 설치가 어려운데 수지식 경매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뭐 이동식 경매 차량, 또 이런 리모컨, 엉찰기가 있기 때문에 수지식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정책으로 전자식 경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뭐 수지식은 경매 단계고, 자, 전자식. 자, 여기 보면은 수지식과 전자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경매 절차 수지식은 별도 비용이 필요 없고 경매의 흥이 있음. 기존 중도면이 별도의 적응 과정 필요. 전자식은 경매에 대한 불신 해소 컴퓨터를 하니까 업무의 신속과 간소화, 암목 경매 가능, 유통 종사자 등의 서비스 향상. 아무튼 뭐 전자식 경매가 대세입니다. 자,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매죠. 여기도 보면은 이 경매 이동 차량이 있고요. 이 중도매인들이 무슨 엉찰기를 들고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성 공판장의 한우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도매인 자리가 지정이 돼가 있고, 이런 걸 이제 고정식 경매를 합니다. 수산이나 농산은 경매차가 이동하니까 이동식 경매고, 여기 가운데 레일을 따라 이 제품, 소가 이동을 하고 경매사와 중도매인은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양재동 화해시장 경매장이고, 여기도 고정식이죠. 중도매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양재동 꽃시장에 중도매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 그 다음에 뭐 세계적인 네덜란드 알스미어 꽃시장 경매장입니다. 규모가 엄청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수지식 경매 수지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하지 않더라도 이 수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 1은 그냥 손가락 하나니까, 2 역시 손가락 2개, 3 손가락 3개, 4 4개, 5. 이 5까지는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인데 이 6은 뭐 이렇게 하면은 6자처럼 보이죠.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이 7, 7은 뭐
예, 이렇게 하면 꼭 7자처럼 보이죠. 8. 예, 이렇게 하면 8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9. 예, 이렇게 9처럼 보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의 단위는 예를 들어서 내정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다음 단위가 되거든요. 1,100원, 1,200원, 1,300원. 내정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10만원, 120만원, 130만원. 이해가시죠? 내정가 200원이다. 210원, 220원, 230원. 뭐 실제 현장에는 이 여러 가지 수지가 쓰입니다만 이 시험에는 운전면허처럼 이 표준 수지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사 공부 방법에 대한 유튜브 특강입니다. 한 달. 자, 오늘 1강 특강을 했고요. 일주일 동안 농안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농안법 책을 꼭 한번 읽고 그 다음에 1월 20일에는 농안법 기출문제인데 꼭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9회 첨가부류 다 내용은 똑같으니까 첨가부류 이 농안법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21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3과목 농수산물 유통론 이것을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요. 물론 이거는 일주일 필요 없다 싶으면 뭐 농안법을 더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7일 날은 유통론 기출문제 이것도 역시 첨가부류의 그 19회 작년 기출문제를 출력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5강은 2과목 상품성 평가. 상품성 평가는 부류별로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28일 날 특강을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부터는 이렇게 쭉 기출문제 중심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는 공부 시간을 하루에 5시간 이상으로 좀 늘려주시고 공부 효율이 이 마지막 주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경매사 책, 하루에 뭐 이런 경매사 책을 마지막 주 정도 되면 하루에 한 번쯤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12일 날 이제 필기 시험인데 시험 당일 날 가장 공부 효과가 높습니다. 아침에 한 5시, 6시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책을 한 권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은 그 농안법에 3단 비교가 있는데 위임조문 3단 비교 이것을 클릭을 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세로 칸이 법률이고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로 칸이 시행령, 대통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이 시행규칙, 국무총리, 장관이 정하는 것이죠. 이 법률은 90조까지가 있는데 1조부터 3조까지 한번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안법을 공부하려면은 적어도 이 농안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상은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야만이 이 큰 흐름을 알 수 있지 중간중간에 부분만 공부를 하면은 마치 바느질 할 때 실을 바늘 허리에 메고 바느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 민법, 형법,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런 법처럼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동창의 회칙 또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쉽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농안법의 말 그대로 목적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예, 1조는 꼭 한번 외웁시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 주의인데 그 중에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도매시장에 거래되는 품목이 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사람이 먹는 겁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유지. 이 적정한 가격, 정부에서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은 계란을 수입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양파 생산량이 풍년이 들어서 양파 값이 폭락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하기도 하고 또 밭을 갈아 엎기도 해서 공급을 줄이기도 하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명문장입니다. 1조. 자,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 이 농안법을 공부할 때 주요 용어 이 2조만 확실히 이해를 해도 농안법의 한 25%, 4분의 1 정도는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조 1항에 농수산물이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 이것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행규칙, 법률에 위임된 그 시행규칙, 주로 담당 이제 농림부 장관이 만드는 것, 주로 담당 부인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이죠. 시행규칙. 자, 임산물 1. 목과류. 임산물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목과류는 밤, 잣, 대추, 호두, 은행 및 도토리, 버섯류, 표고, 송이, 모기 및 팽이, 한약재용 임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목과류, 버섯류. 자, 2조 2항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공류, 청과류, 화해류, 조수, 육류, 의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기 위하여 제17조 농안법률 17조라는 뜻이죠. 농안법률 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1.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 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시행규칙 3조 중앙도매시장은 법 제2조 3호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말한다. 중앙도매시장은 현재 11개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우리나라 대표 시장이죠.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음궁동 농산물 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하동 농산물 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전 농수산물 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원 농산물 도매시장.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 11개는 경매사 시험 문제에 매해 100% 출제됩니다. 확실히 외워야 됩니다. 자, 중앙도매시장. 4. 지방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말한다. 다음 농수산물 공판장. 이러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에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 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한번 볼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농업회사 법인 및 업회사 법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예. 여기에서 운영하는 그 양재동 화훼 공판장이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법 43조 공판장의 개설, 농림수협 등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경매실장으로 있는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 공판장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기 때문에 충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란 국가지방자치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 이하 민간인 등이라 한다. 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 한번 볼까요?
법 제47조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 1. 민간인 등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요거 확실히 기억하고요. 우리나라의 민영 도매시장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축산 같은 경우에 그 안양 축산물 도매시장 협신식품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상주시, 그 다음에 경상북도 영주시에 민영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민영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가락시장을 예를 들면 가락시장의 도매시장 법인은 중앙청과나 동아청과 같은 회사들이죠. 개설자는 서울시니까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정을 받는 것이죠. 법 제23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중앙도매시장 5년에서 10년 이하의 범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도매시장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제24조도 한번 볼까요? (24조) 공공출자법인 1.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 법인을 가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 이하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장 도매인. 항상 문제가 출제됩니다. 시장 도매인 제3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 36조 시장 도매인의 지정. 시장 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시장 도매인도 5년에서 10년. 그 다음에 지정. 이거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장 도매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서울시 강서시장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도메인은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매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예. 시장 도메인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뭐냐 하면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지 않고 유통 단계가 한 단계로도 줄어드는 이 시장 도메인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국내 최대 가락시장에도 시장 도메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메인들의 그 강력한 반대로 지금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신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 도메인, 정부에서 이걸 장려하는 정책이고 문제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중도메인 중요합니다. 중도메인이란 제25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 25조 중도메인, 법 25조 중도매업의 허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 허가를 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1항부터 7항까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확실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에 대해서 44조를 한번 볼까요? (44조는) 공판장입니다.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경매사를 둘 수 있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지정. 공판장은 중도매인을 지정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6조. 46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도매시장 공판장이라는 것은 가락시장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농협 가락 공판장 같은 곳이죠. 이런 곳의 중매인은, 원래 공판장의 중매인은 공판장장이 지정하지만 가락시장 안에 있는 도매시장 공판장은 똑같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8조 민영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제48조 민영 도매시장의 운영도.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 도메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판장에서 시장 도메인을 둘 수 없지만 민영 도매 시장에서는 시장 도메인을 둘 수가 있어요. 2항 민영 도매 시장의 중도메인은 민영 도매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자, 농수산물 공판장. 자, 중도매인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예. 중도면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았고요. 자, 매매 참가인. 매매 참가인이라 25조 4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5조의 3 매매 참가인의 신고. 매매 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 또는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예, 매매 참가인은 신고. 매매 참가인도 똑같이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에 참여해서 농산물이든 또 축산물이든 경매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예. 하지만 중매인은 이게 중개를 할 수 있지만은 매매 참가인은 자기가 구매해서 자기가 유통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마트 이런 데서 경매를 통해서 한우를 구매해서 이마트 자기 회사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죠. 매매 참가인이란 25조 3항 봤죠? 예. 매매 참가인이란 25조 3항 봤죠? 신고한다는 거.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 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산지유통인. 산지유통인이란 제29조 보겠습니다.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예, 산지유통인은 등록. 등록 44조 볼까요? 산지유통인에 대한 44조.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25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 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민영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25조 사망 및 제사항을 준용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사망에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산지유통인은 등록입니다. 하여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항 산지유통인이란 제29조 제44서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또는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법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를 말한다.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 농협 같은 곳이죠.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자, 경매사 14만 경매사, 경매사 시험이니까 경매사 종료하죠. 27조 27조 경매사의 임면. 1.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2.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제44조 경매사에 대한 그 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1.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여기 사항에 보면은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임면. 임면이라는 말은 임명과 면직, 이 두 용어를 합친 것이 임면입니다. 자, 도매시장 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되는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수행하는 자, 경매사죠. 제2조 14항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를 단축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코로나 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런 인터넷을 통한 그런 거래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마켓컬리라든지 또 이런 대형 유통업체에도 이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2월 20일 날 19회 농안법 기출문제 첨가 A형 출력해서 그때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